네, 2월 17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제 제가 직접 드릴 얘기는 바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장에 저는 이제 상승하나 보다,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나 보다 했는데 저는 진짜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쇼 끝나자마자 갑자기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질 것 같은데요. 네네. 낙폭을 뭐 최저치에서 끝나진 않았다라는 건 좀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 경제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단어거든요. 원래 우리가 보통 악재가 나왔을 때 좀 그걸 좀 약간 희석을 시키거나 뭐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이 악재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리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의 폭락 혹은 장기간 하락의 초반기에는 이런 재료들이 분명 시장에서 위험성을 미리 좀 알림을 좀 주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보통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진짜 시장이랑 종목을 저는 원래 따로 볼 필요성은 없는데 지금 좀 따로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고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사도 되는 종목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시장이 주는 어떤 위험의 신호를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시장에서 좀 받았습니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장을 이겨내면서 또 대응을 해봐야겠죠.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공략주를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구산업 지난주에도 리뷰해 주셨는데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장만 좋았으면 빵빠레 터뜨려 드리려는데 일단 박수 쳐드리겠고요. 최고가 대비했을 때 29%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판단이 될 텐데요. 일단 이 상한가를 간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상한가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뭐 지나간 다음에 그림 같은 매매는 사실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오늘 시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밑꼬리 부분, 이 부분을 사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왜 시장 얘기를 하셨는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게 뭐야, 컴퓨터가 오류가 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똑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번지 점프 하듯이 이 떨어질 때 각도가 있는데 각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역시 뭐 이구산업도 주식이니까 떨어질 때 다시 회복을 해 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리 관련돼서 쇼티지 나고 있는 글로벌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뭐 지금 경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경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뭐 대만 증시 같은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랑 너무 많이 틀려서 어떻게 보면 대만 증시가 부러울 때도 있긴 한데,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단기로 어떤 뭐 상한가를 갈 것을 예상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타이트하게 올라갈 것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좀 조정을 주더라도 모아가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구산업도 그 중에 한 종목이고, 결론을 내면 갖고 있는 분은 홀딩이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고요, 파신 분들은 재매수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구산업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직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원조, 어떤 원조일까요? 우리 원조 하면 뭐 보통 뭐 우리가 6.25 때 미국에 받았던 뭐 원조 이런 단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보통 길거리 다니면 많이 써 있는 간판이 많이 써 있죠. 음식점들에 상당히 많이 써 있죠. 그쵸. 처음 뭐 시작했다는 뜻이 될 텐데,
처음 시작한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뭐 몇십 년 동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중요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에 발도 담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HRS입니다. 네. H는 해고요. R은 용입니다. S는 실리콘, 해룡 실리콘.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리콘을 만든 원조 기업이에요. 네. 한 40년이 좀 넘었고요. 우리나라 실리콘 만드는 기업이 보통 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KCC 실리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HRS가 있는데 한때는 원전 관련 실리콘도 만들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막 날아갈 때 HRS도 같이 움직임 좀 보여줬던 때가 있는데 그런 테마성 어떤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의 하네스 실리콘 납품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기사나 리포트들을 보면 하네스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공부를 하고 분석했을 때 하네스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네스가 뭐냐면 자동차 본네트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선들이 굉장히 여러 가닥의 전선들이 하나로 모아져 갖고 이렇게 딱 네. 그런 걸 하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열도 많이 나고 뭐 엔진 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열이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배터리 부분에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오닉 5의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차 밴드는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이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실리콘과 관련된 전선 관련을 납품하는 쪽이 납품 2차 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뭐 하나당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현대자동차가 1년에 한 30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를. 뭐 생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 아이오닉 5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주력 차종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이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공장 증설로 캐파 3배 확대 예정.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많이 팔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평택의 경기 실업인가요? 경기산업한테 평택의 공장 부지를 거의 285억인가를 주고 샀어요. 285억 원치 평택 땅을 산 겁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 실리콘 캐파를 3배 정도 확대할 예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뭐 내일 당장 적용될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 해룡 실리콘 뭐 기업 입장에서 우리 지연 앵커께서 뭐 대표야 뭐 사장이단 말이죠. 아무 필요 없이 공장 부지를 거의 300억 원을 주고 사고서 물건을 팔 자신도 없는데 그러진 않겠죠, 실질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만 뭐 몇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걸로 이제 공장 부지를 사서 막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마진 LSR 제품으로 영역 확대. LSR은 조금 이따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해룡 실리콘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온 자료인데요. 지금 지연 앵커께서 핸드폰 혹시 케이스 쓰신 상태죠? 네, 이것도 네. 여기 보니까 실리콘이네요. 네, 그리고 펜도 실리콘이에요. 저는 생폰이거든요. 남자는 생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깨지면 다시 하나 사면 되지 뭐. 이런 뭐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겉에 싸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굳으면 안 되고 열에 강해야 돼요. KCC 실리콘과 HRS 해룡 실리콘이 양분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산업에 이런 실리콘들이 적용이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던 섹터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화장품이에요. 오늘 화장품. 엄청 핫했죠. 예, 자동차고 지금 지연 앵커께서도 이거를 지금 몸에 바르고 계시거든요. 실리콘? 립스틱에도 그다음에 뭐 색조 화장품에도 다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 해룡 실리콘에서 화장품 관련으로 많이 실리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의료 쪽은 우리가 보통 치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여기 청진기는 요즘에 거의 쓰진 않지만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 실리콘이라는 것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군과 같은 거죠. 특별하지는 않지만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도 만들기 힘든 게 실리콘입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LSR 우리 밑에 그 약자가 LSR인데 지연 앵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LSR. 여기요? 네, 네. 리퀴드 실리콘 러버. 네, 이게 뭐냐면 리퀴드라는 건 일단 뭐 액체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고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액체로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실리콘을 성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공장 캐파도 늘리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사서 증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 이쪽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보실 때 왼쪽 부분은 이제 그 원전주들 움직였을 때 이쪽이요?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뭐 기술적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마침 모니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네요. 요 선이 이제 기존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데 최근에 뚫었다가 오늘 시장 때문에 좀 약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지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저는 이 뭐 제가 이 원고를 그 아침에 드리는데 이제 방송 올 때까지 막 오르고 있으면 막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싸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 실적이 뭐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작년 대비 3년 전 대비 2년 전은 굉장히 좋았고요. 2년 전 대비 작년이죠. 작년은 그냥 뭐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성장을 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원래 이 그 HRS에 대한 종목을 원조라고 안 하고 배드 뉴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그 경주마 중에 배드 뉴스라는 경주마가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나쁜 소문이 빨리 간다라고 해서 말 이름을 배드뉴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소식은 없지만 전 주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장 3배나 증설을 하는 기업들은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10%, 20%가 아니라 내가 조금 뭔가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거 자신 있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빠진 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목표가는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단기인데 단기. 목표가 이제 뭐 10,000원. 네.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잡았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까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목표가 달성하면 그때 또 리뷰 도와주시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 2, 3위에는 반도체 대장 그리고 해운주 그리고 2차 전지가 자리했고요. 아까 전 실리콘이 들어간다는 화장품주도 오늘 6위에 위치했습니다. 여행주, 엔터주 그리고 진단키트 역시나 좀 리오프닝 관련한 이런 키워드들이 자리를 한 것 같은데요.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휴마시스 파란불 제외하고는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해줬는데요.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0% 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 소식에 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내일 네. 또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 오른 것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 비하면 사실 뭐 세 발을 피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굉장히 좀 좋았죠. 페노션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고.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삼성전자 주주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주들의 주가가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HMM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실적이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현대상선이었을 때서부터 몇 년 동안에 적자를 메울 정도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지나간 실적입니다. 지금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이 해운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사실 뒤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 이제 조선주거든요. 근데 해운주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내고 주가가 굉장히 뭐 HMM은 우리가 보통 뭐 알시기 흠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코로나 때서부터 13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사실 뭐 그걸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좀 뭔가가 좀 꼬인 듯한 느낌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동량이 많아져서 해운사들이 그 조선주들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한테 배를 빨리 만들어줘라. 우리가 나를 물량이 많아 배를 빨리 만들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운임만 올라가는 사실 물동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항만에서 굉장히 정체가 많이 돼 있죠. 이제 배를 갖고 가도 물건을 내리지를 못하고 실을 것은 많이 남아 있고 물건은 못 내리고 그럼 배가 물건을 내리고 와야 되는데 배는 못 오고 그럼 우리가 뭐 물건을 실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것부터 좀 많이 좀 뭐 실어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임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운임이 가장 많이 급등했던 데가 2007년도, 8년도 구간이 될 텐데요. 그때는 거의 뭐 100배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철강석을 전부 다 전 세계 철강석을 뭐 빨아들이면서 무조건 이제 그 운임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올해 작년보다 엄청난 실적을 낸 작년보다 똑같은 실적이 나오면 굉장히 선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한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이 나오면 이건 뭐 그냥 뭐 고만고만하다, 뭐 성장성의 한계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페노션의 주가를 보면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HMM이나 페노션의 고점을 뚫는 흐름은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 대비 어려울 때 상승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고의견적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운주가 지금까지 주가 영향을 미쳤던 게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논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우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상선 때서부터 있었던 전환사채가 지금 주식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 좀 없긴 한데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한 주당 뭐 영업이익 EPS도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오버행 물량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산업은행이나 이런 채권단에서 굉장히 주식으로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HMM 같은 경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대차장고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거의 뭐 한 5천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게 셀트리온발로 봤을 때처럼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로 돌아오면 굉장히 큰 상승을 갖고 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 공매도를 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답변을 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 리스크 중에 하나고 지금 지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피크아웃은 뭐 작년에 몇 조 원을 벌었던 작년에 5조 원 벌었으면 올해 7조, 8조 벌어야 되는데 똑같이 오자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은 기본적으로 이 해운사들이 밝히는 데에서는 올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항만에 노역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셔서 항만의 정체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약간 얘기가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운사들 갖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기를 바라시는 게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항만의 어떤 그 병목 형상이 풀린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MM과 함께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에스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3위 위치한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납품 소식에 오늘 네. 갑자기 짠 하고 등장했는데 시초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고!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종목을 한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그 의견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왜 좋게 봐야 될 것인가. 물론 영업이익은 지금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데 테슬라 이제 그 공장 부지를 보면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파나소닉에서 납품받고 있는 것을 테슬라가 앞으로 뭐 몇십 %씩 자체 생산을 하겠다. 거기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을 납품한다. 우리 동박이라는 것은 음극 소재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잖아요. 우리 동박이 얼마나 얇은지 1m를 100만 개로 쪼개는 1m를 10,000개도 아니라 100만 개로 쪼개는 두께로 만드는 게 지금 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SK나 이 솔루스에서 하는 첨단 소재인데 동박인데 지금 현재 오스틴 쪽 공장에 어떤 물량이 들어가고 향후에 이제 테슬라에서 베를린 쪽에 또 기가 팩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쪽도 또 이제 납품하는 걸로 거의 예정 내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너무 단기간에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매출을 보시면 지금은 그냥 오늘 위에서 너무 많이 밀렸네. 상심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길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도 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걸 보면 우리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닐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네. 이런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그래요?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오른 게 없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때문에 좀 오늘 뭐 시장 때문에 밀렸을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왔는지 익절이 뭐 최근에 산 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거래량 보면 사실 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는 거 사실 저는 주식에서 신경 쓰면 수익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몇 년 동안 갖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빅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관련주들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어떻게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이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교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밑에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는 사실 뭐 실적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갈 텐데 이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저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를 맞추라는 거고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한번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한번 자르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전쟁을 나길 바라는 건 전 세계에서 사실 방산 기업들밖에 없을 거예요.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다른 얘기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20년 정도 됐겠 20년, 30년 정도 전이네요. 1990년도에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때가 진짜 전쟁다운 전쟁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뭐 할 때 좀 떨어지다가 2달 정도 떨어지다가 그 뒤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주식시장의 추세도 틀리고 상황도 많이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들로 주식들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주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악재도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거지 안 좋은 실적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반등이거든요.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그래서 저는 빅텍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테마주긴 합니다만은 뭐 이 기업을 뭐 앞으로 싸니까 아니면 뭐 실적이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뭐 기회는 얼마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좀 용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고점에서 소위 해서 물리셨는데 이게 전쟁이 안 나고 다른 걸로 뭐 협의가 됐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물리시면 한 몇 년 고생하실 생각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의미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빅텍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1시 그쯤에는 정확하지 않은 뉴스로 갑자기 네. 우리 시장이 확 흔들렸잖아요. 유리창 같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폭락했을 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정학적 궁금해요. 리스크가 네. 우리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뭐 한 10년 매매하신 분들은 몇십 번 경험을 하셨죠.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졌던 주가가 다음 날 내지 다다음 날 정도에 거의 100% 다 회복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러시아와 미국의 예전에 다시 냉전의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돌아가는 정세를 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해외발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고 뭐 그 전에도 뭐 한 달 이상 빠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의 하락이 10년 내 거의 최고치거든요. 한 달 동안의 하락만 봤을 때 10년 동안 제일 많이 떨어진 시장이에요. 근데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는 시장이 막 정말 주식하는 분들이 진짜 이불 귀에 걸고 다닐 정도로 올라갔어도 반 정도는 아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종목이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 바닥은 아니지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단가를 낮추던 수량을 높이던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내 종목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보통 이런 얘기 있죠. 손절하긴 늦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풍제약,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풍제약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에 파신 분들은 정말 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떨어졌다. 시장이 내 종목도 떨어졌다. 시장 때문에 떨어졌나? 내 종목 자체로 떨어졌나? 판가름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판단했을 때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일 또 불거진다면 매수 기회로 좀 주가가 싸지면 괜찮은 종목을 좀 매수해도 괜찮은 기회일까요? 네, 뭐 어떤 종목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뭐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은 그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기대감이 커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기대감이 낮아야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거든요. 100억 예상했는데 200억, 300억 나와야지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뭐 500억 예상했는데 550억 나왔다.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론적이고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고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뭐 종목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리포트를 읽는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딱딱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보시고 뭐 업황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보시면 안 돼요. 업황을 한번 봐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아졌어. 근데 그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저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또 제 의무가 되겠죠. 앞으로 자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삽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하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TS가 3월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이브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 보네요. 네, 그렇네요. 주주분들이 뭐라고 할까봐. 농담이고요. 그 콘서트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콘서트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BTS가 뭐 앨범 판매량이 뭐 박살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올라갑니다. 왜? 리오프닝주로 엮여서. 하지만 중요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게임주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 때문인데 사실 하이브도 NFT를 많이 언급을 하면서 주가를 동참을 좀 했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당장 뭐 실적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뭐 하이브가 좋다 안 좋다 뭐 그걸 떠나서 리오프닝주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제일 핫했지만 뭐 앞으로 뭐 카지노 그다음에 뭐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그 엔터주들 저는 이런 주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리오프닝의 대장 역할은 할 수 없어요. 구조상 제가 봤을 땐. 그다음에 뭐 하이브가 올라가려면 BTS의 버금 뭐 또 이제 지금 빅뱅도 또 다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BTS에 범접하는 그룹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뭐 키우고 있는 그룹이 2개가 좀 있죠. 그런 그룹들이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좀 뒤를 잇는 BTS 이제 뭐 군대 가야죠. 아쉽긴 한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일단 주가는 하이브의 실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당분간은 리오프닝주로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봐도 무난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공연을 BTS가 공연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리오프닝 수혜주로 묶이면서 앞으로는 고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좀 걱정이 살짝 되는 게 요즘 워낙에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공연을 하면 방역 정책 때문에 수용 인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매출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일단 뭐 BTS가 기본적으로 한번 공연할 때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서스 잡을 때 높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1,000억 흑자인데도 뭐 2,000억 흑자를 바랬는데 1,000억 흑자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빠집니다. 하지만 1,000억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적자 폭이 줄어서 500억 적자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차라리 엔터주라고 하면 다른 엔터주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엔터주 중에 하나니까 저는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엔터주들 엮여갖고 뭐 하이브도 반등 줄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주 중에 대장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 공연으로 인해서 매출이 이전만큼 안 나오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 고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앤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봐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 종목 얼굴 상담 쳐다보느라고. 바로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우리 행복님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집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SK 하이닉스 13만 4천 원에 매수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칭찬해줘야 할까요? 손잡고 울어야 할까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의 9는 9리의 9가 아니고요. 네. 영원할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인가요? 네. 주봉으로 좀 약간 길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S20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사셨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떨어지면 아유 이거 삼성전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한 20년 동안의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한 번 떨어지면 3년 동안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하이닉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인텔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이제 내연드가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엔솔 삼성전자 이 1, 2, 3 기업들은 기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기업 이런 초시가총액 초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 자체보다도 환율 외국인들이 가장 그 매수 매도에 가장 큰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런 초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돈을 얼마를 벌고 뭐 반도체를 뭐 몇 단을 쌓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 안정돼야지 삼성전자, 엔솔은 좀 약간 예외를 하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꼬여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환율이 안정돼야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초대형주들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고 안정적인 흐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은 아니다 그러면? 손절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사실 실적만 생각을 하면은 뭐 전혀 뭐 무리가 없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실적과 주가는 같이 안 움직이는 게 많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환율을 가장 주목을 하시고요.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안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환율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박근호 매니저님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